시작하겠습니다. 동수, 외래, 주경을 음수기라고 해서 음수거기만 얘기하면 우주가 음수거기만 하겠습니까? 5만 가지 활동사에서 다 들어가고 있으면서 그걸 다 포용하는 우주여야 진짜 우주에 막 뒷발을 날려갖고 개 꼭대기다가 십자가 안 갖고 이렇게 분장만 해야 우주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옆들이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갖고 집사람 주사를 놓다 보니까 자꾸 이제 차질도 생기고 어저께 일어나갖고는 저녁에 주사 잘못 나갖고 낫네 안 낫네 딸내미가 낫네 저거 해갖고 사람이 붙고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가다듬어야 정신 가다듬어야 이제 일어나서 좀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쥐가 나갖고 또 생각하셨는데 아침에 이렇게 덕담으로 형님 앞에서 의감으로 덕담으로 하셨죠. 그래도 집사람 마사지 일고 주사가지고 나왔더니 당신도 발 저린다고 함께 앉아봐 그래갖고 엎줘봐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는 발 저리는데 집사람한테 마사지를 하고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꿰지니까 안 일어나죠. 소파가 없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쥐한테가 더 심하게 아픈데 거기다 마사지를 하니까 더 효과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에 몸 불편한 집사람한테 내가 오늘 마사지 받고 왔는데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지내갖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봤던 그 중용 구절을 보다가 안 풀리고 빠져있던 대목이 머리가 딱 들어오단 말이에요. 중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중용의 제일 큰 구절이 무엇이냐.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큰 스케일에 관한 단어를 조여서 생각해봐. 제일 큰 스케일에 관한 단어를 중용과 관련시켜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박사님 제일 큰 단어를 제일 큰 스케일의 형용사를 말하면 무엇이었어? 그 중용이죠. 중용 중자는 가운데 중자지만 용자는 평범한 용자도 되고 바보 같은 용자도 되고 근데 그 뜻도 되지만 아니 저는 이제 그 말이 아니라 제일 큰 단어를 하나 생각해보자. 그 머리에 파딱 떠오르는 것이 말이야. 웅호는 기회라고 웅혼이라는 기체가 뜨더라고. 웅자는 그래서 수공자 이렇게 당당한 웅자인데 혼자는 뭐있냐 그러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저 혼란스러운 혼자도 돼야 섞어진 혼자도 되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다 섞어져 갖고 조화되는 모습이 혼이란 말이에요. 웅혼이라는 단어를 갖고 한번 써보자. 오늘 조카를 만나면 조카한테 웅혼은 이 인재들 모임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어제 여기 사람사 운영에 관한 회의를 했단 말씀입니다. 대치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제 여기 공간만이 아니라 이 부분도 좀 사서 넣고 경관도 좀 갖고 보고 공부는 부터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가 아주 굉장히 논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웅원과 관련된 여기가 큰 인재들의 모임, 그 꿈의 모임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보니까 그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제가 그 무등산 할아버지가 이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말이 뭐라 하면 용이 고개를 돌려갖고 좋고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고 할아버지가 또 손자를 보고 있으니까 저걸 고조지. 고조는 이제 할아버지를 쳐다본다는 뜻도 되고 저거로 하면 할아버지가 쳐다본다는 뜻도 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무등산과 여기 문제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등산에서 보면 정상에서 보면 원효사하고 사이에 의상대가 있잖아요. 의상대하고 원효사하고 부처님하고 사이에 싹 모인 것 같은 것들이 더 큰 차원에서 보자면 여기는 고개를 딱 넘어갔고 저 너머에 있는 이 손자를 쳐다보고 계신 할아버지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큰 차원 뜻으로 보자면 무등산에서 원효사와 의상봉을 의상을 찾아보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더 큰 스케일이 얘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뜻을 갖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그 생각을 해갖고 옳다 오늘 조카한테 더 큰 그림은 우등산하고 원사하고 의상대하고 맨날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스케일가 있는 것이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앞에 있는 마을금도 사고 마을금도 사고 인분 사고 경건 만들라고 공범부터 만들면 여기서는 우등산 안에 있어서 원어사 의상대하고 연결된 스케일보다는 더 큰 차원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않냐. 요 얘기를 조카한테 오늘 해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았을 때 너 오면 내가 오늘 생각한 얘기 해줄게 그 말이었단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큰 인재들이 모으고 그 소망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것들을 키워나갈 얘기를 해야지. 이것 갖고 뭐 술판 나가고 뭐 내먹고 그렇게 해보면 안 되지 않냐. 그래 그 뜻을 갖고 그러면 이걸 준용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구체적인 얘기를 꿈을 키워왔던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서두에 얘기해보자 하는 것은 우리 고향에서 우리 마을에서 꿈을 키워왔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 한 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용 시간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연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지금 이 화담사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댕긴 대표 중에 한 사람 뽑힌 사람이 전남대 물리학과 물리과대학 교수 선생님하고 지금 여기서 서상님 도와준다고 어떤 정환재 박사라고 했습니다. 정환재 박사 위치가 아버지는 정종식 선생이라고 조선대학의 물리학과와 수학과를 개발하셨던 선생입니다. 좀 단소리 같지만 좀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 이제 고향에서 지산 초등학교를 다닌 뒤 머리가 대각선이 그 아이샤이가 생겼어요. 그렇게 사람 뭐냐면 저 정식이는 나도 아주 앞으로 큰 일 사람인데 정식이 생긴 상어로 와서 중상어요. 대각선이 크면 이제 중이라고 그래. 중상어요. 아니 그런데 집이 가난해갖고 겨우 째가는 집에서 방 각속에서 책상이 없어. 공부는 해갖고 그러니까 겨우 책상 대신에 무엇을 구했냐면 일본 사람이 쓰다가 버렸던 비둘기 깁죠. 비둘기 깁을 넣고 공부를 했어.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공부하고 한눈짓거리고 싸우면 항상 어머니나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가 정식이 아재느냐? 책상이 없어. 일본은 먼저 비둘기 깁 주워놓고 공부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산마학교 1등 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 저쪽 하다가 미국 가갖고 미국서 교수 돼갖고 미국 사람 선생한단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입지한 사람들이 그 아재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이 뭐 공부 못한다고 어쨌다 땡깡 놓고 싸움 못 잡았냐? 그래서 항상 우리 동네에서는 항상 얘기 뭐예요? 삐뚤기 집 놓고 공부했던 정동식이는 조선대학 교수 되었다가 앉아갖고 또 미국 가고 카나다 가갖고 카나다에서 토론토 대학에서 교수다. 뭐 어렵다고 핑계대고 가난하다고 핑계대고 공부 못했다고 떼떼가 먹고 자빠지냐. 정식이 봐야 정식이 아들은 봐. 그 정식이 아들은 우리 집안 우리 동네 내 우치 살면서 항상 우러러보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말이 박사 되고 토론토 대학 가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지산 초등학교 다니다가 야 집이 가난하니까 사범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지산면서 사범학교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동네에서 딱 소문이 나왔고 종식이를 키워야 한디. 그러니까 내가 키우란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위원장하시면서 꼭 우리 집에서 자전차 하나 사갖고 반드시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정식이 셔야 돼. 밥. 그러면 이제 뭐요? 밥에다가 弁当에다가 그다가 안에다 다른 거 없으니 김치 조각 넣고 그 소금에다가 참기름 넣어서 참기름 소금 꼭 꽉끼 넣고 건너갖고 어머니가 딱 맛보기로 싸주면 건너갖고 야 형님 좋았습니다. 뭐냐 어느 시간 널 가라. 그럼 자동차 타고 거기서 양지서 지사면서 사범학교까지 댕겼던 것이 그냥 이제 댕겼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소음이 났어. 정식이 같은 사람 키우자. 정식이 키우자. 누가 키우자. 위원장은 형님이 키운단다. 그래갖고 우리 집에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양반이 있는데 그러다가 야 선생하다가 이제 해방 되기 전에 사범학교 졸업하고
이 선생 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가기가 싫어 이제. 그 보니까 형님은 계룡 형님은 다 와스다 대학 댕긴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자. 그래서 양지서 우리 지삼전에서 우리 말하자면 할아버지 형제간이 초치에서 형제, 제치에서 오형제, 친형제란 말이오. 네. 친형제 집안에서 아들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제일 똑똑해갖고 동경력한 사람이자 우리 집에 다른 장관하고 두 분인데 한 분은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그 개요 댕기냐고 네. 그 놔두고 그 와스다 대학 그 와스다 대학에 의식형님 따라가서 구경 한번 가세. 그래갖고 전부 몰아간 것이 지삼 양지 사람들이 10명이 와스다 대학 간 거기 이제 하숙집을 찾아간 것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작다니까 큰아버지가 이제 공부 잘 하려고 돈 버는 거 같고 아 사촌들이 찾아왔는데 어째 구경시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등록금 다 써버리고 못 돼갖고 그러면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또 하나는 그때 만약에 잘못하면 군대 가버리니까 취직해야지. 그래서 취직하고 댕기면서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해외가 나신 우리 큰아버지는 이제 와스다 대학 가서 공부하고 출제라고 보냈더니 지금 사촌들 전부 싹 끄집고 돼갖고 일본 다니 바람 나갖고 요새끼들 또 전부 다 공부한다 그래갖고 정정식 씨는 뭐냐면 나도 형님 따라서 와스다 대학 한번 청강생 한번 할라요. 신문 팔아갖고 도와갈라요. 그래갖고 안 나오래요 그냥. 그 말기에 전쟁 말기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서 좀 형편이 나왔으니까 수분이 뒷바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공부한다고 하니까 와스다 땡긴다고 하고 겨닥짝 씻고 그 학생복 가오리가 있고 그리고 사진 찍어놓은 거 그것이 원인이 돼갖고 그 외 해방 후에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와서 다시 말하자면 조선대학에서 수학과 교수 뽑을 때 그 사진 찍었던 것이 원인이 돼갖고 유일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등수학을 와서 내가 청가에서 선 사람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중학교 선생은 광고 선생한 동안에 조선대학에서 교수 세워야 하는데 광고에서 고등수학 뭐 미분 적분 기하 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도 졸업장은 없지만 우선 사람 써야 할 거 아니요. 그런 사진 찍었던 걸 붙여갖고 이렇게 붙여갖고 조선대학 이제 수학과 물리과 교수로 말하자면 채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 키워놓으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이 언제 와서 댕기냐 가짜다 공무수 이런 사람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 밑에서 커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냥 뺐으라고 하니까 좋다 니그들한테 제자놈들한테 내가 제자 키워놓고 나 따라하면 되지. 그리고 나서 그냥 말은 나도 그러면 가서 다시 공부를 하라. 그래서 카나다로 공부하고 카나다로 공부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 또 얘기 하나 더 하면 정환재는 첫치 부인이 낳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어려운 처지에서. 그런데 지금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울고 불고 참 한소 댕기면서 서고 댕기니까 보다 못해서 그 하지만 정식 씨 동생 완식 씨가 군대에 있던 완식 씨가 쫓아와갖고 우리 형님 도와야지 그래갖고 전부 집에서 나서갖고 결국은 저기 영산포에서 제일 좋은 교수 골라갖고 이제 혼자를 시켰어요. 거기서 난 그 이제 아들들이 이제 같이 제주댁에서 난 아들들. 중요 문제는 그 제주댁에서 난 아들 딸 밀출세해갖고 지금 유일하게 한국에서 카나다에서 지금 해고 소장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생해가면서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나도 뜻을 이어야지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토론토 대학 교수 오면서 바로 애기들 키워가지고 그 애들이 한재는 그러니까 초치댁에서 온 깎지 않은 놈이니까 여기서 지금 할머니한테 맡겨갖고 그래서 한재는 여기서 할머니 밑에서 커서 선수 일고 나와갖고 물리과 대학에서 물리학과 1등 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덕도 있고 조선대학 흐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수 돼갖고 있다가 사범대학에서 학장 할 것인데 나도 물리과 과장만 하다가 나중에 그 후에 교수했다. 이번 청년 퇴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여기 지금 문중일 본다고 와갖고 나 도와주는 얘기가 어제 사진 내놓고 형님 여놈이 지금 어머니한테 새엄마한테 낳는 아들도 중에서 이렇게 똑똑한 놈이요. 하나가 해군 소장이요. 그렇게 보자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고생했던 분이야.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서럽게 한미했던 생활을 지냈던 것들을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지. 왜냐면 어머니한테 항상 밥 먹고 댕기고 해서
근데 그런 상황들을 쭉 들어서 아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 출제해갖고 뭐 화담사에서 인재 키우고 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 키우는 얘기, 커왔던 얘기, 변화했던 얘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바로 이제구나. 그래서 그 뜻을 가장 대표적으로 바깥에 다니면서 우리 집안에 우리 고향에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해봤어요. 제일 첫째로 마사사에 막 다니면서 그동안에 지산 출신들한테 제일 큰 바람을 넣어갖고 공부에 눈 떠야 해. 내가 건드렸던 사람은 내 숙부님 지금 의식시란 말입니다. 그냥 막 나중에 실험 맞으면 6.25 때 영암하고 영광 좌우익 싸움 나고 난리 났을 때 전부 강제로 모아갖고 나라도 다 지급을 할게. 뭐? 하해 안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네가 좌익이고 뭐이고 우익이고 무엇이냐. 미국은 맨날 좌익이라고 일본은 소련은 좌익이라고 하고 미국은 우익이라고 우익. 뭐? 좌익이 뭐냐. 화합할래 안 할래? 안 하면 다 법대로 해갖고 재판해버릴게. 하랍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 명함서 유인하기 고향인 신북면허고 그 누구 유치들 양반들 많은 고향인 여기 금정면허고 두 면이 아주 좌우익 싸움이고 면대 면도 붙었대요. 딱 강제 모아놓고 숙부님이 그 명함 성장수장한테 하해해야 해. 면대 대화 강제 하해 명령을 치렀어. 하해했어. 아니면 법대로 재판해버릴게. 그렇게 경찰서장이 그때 서장이 군수들한테 쓰있잖아요. 네. 다 뭐라고 하니까 모아서 탄압해. 결의연기해. 그래갖고 그 지금 금경면에 가면 정의식 서장의 그 면대항 강제 통합 화합을 만든 그 비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봐 다시 고향 외갓집으로 해서 영광 묘장 이씨가 우리 할머니 친정이란 말이다. 이씨 거기는 또 좌우익 우익이 많고 양반 있고 그래서 싸움이 났지. 거기서 영암다음에 영광이 제일 6.25 때 많이 죽였잖아 사람들. 강제로 모아갖고 그 전부 다 모아서 하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연장도가 제일 앞장섰던 양반이 이 말하자면 유학의 대가이신 요장 이은호 선생님이요. 이은호 선생님이 진짜 좌익 대표로 잡혀갖고 왔다가 공개 형님이에요 가겠죠. 아이고 나 어쩌다가 그냥 말 유식한 사람들 식자라 공산당 운동 좀 했다 그지. 형님 공산당이 죽여야지. 그러면 형님이 앞장서갖고 화합시키면 살려야지. 그래갖고 요랑 이씨들이 중심이 돼갖고 그쪽에 영광 사람들 다 강제 화합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은호 선생님은 이은호 선생 아들이 광주고속 옛날 그 했던 이 누구요? 이원표. 이원표. 그가 나만 만나온 얘기가 형님 숙부님이 우리 고향 이씨들 전부 다 잡아다가 강제로 파해시켜갖고 살렸다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원태 이원태. 이게 선배 정환담 교수 숙부님이야. 우리 집안 다 살린 은인이다. 항상 만나면 그 형 단호셔라. 네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항상 아버지한테 형님 뵈면 가서 우리 집안 은인 조카라고 꼭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내간데 얼마나 내가 그거 좋아하는가. 정말 자네 어르신이 아버지가 나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그래갖고 이걸 선생님한테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다. 해놓고 뒤집어놓고 보니까 다 연결시켜놓고 보면 다 우리 한 법이요. 다 뒤집어놓고 좌익이고 우익이고.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영광 사람들 전부 모아갖고 화해시켜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숙부님이 국회의원 나왔다가 아버지 대신 다 떨어져갖고 그다음에 완전히 망해갖고 지금 미국으로 따라서 이제 미국 가셔갖고 미국에서 한국 노인회 회장을 하셨어요. 거기서 말하자면 김대중 씨 대통령 나오고 한데도 거기서 전라도 사람들이 중심이 된 미국에 있는 개미 한일의 한국 노인회 조직해갖고 뒷바라졌는데 숙부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니까 숙부님은 숙부님대로 미국 가서 바람 흔들어갖고 바로 개미 한국인들 개미 노인들 만들어갖고 다시 말해 LA에다가 한국 노인 복지 아파트 쪽까지 다 붙이고 이 상의에서 만들어놓은 양반이다. 이런 일을 덮어놓고 뭔 여기 사람 다 재산을 잘 지내자고 해갖고 아무도 아니다 이거.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숙부님에 관한 업적도 정리해서
이 우리 잠재적인 능력이 체계화되었던 예로 설명해야겠구나. 또 하나 얘가 바로 말하자면 정환재 교수 아버지 정동식 씨 왜 그만 깜도 안 딴 양반이 사범학교 다니다가 말다가 했던 양반이 와서 서등학교 수학 선생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갈라지게 되니까 광주고등학교 상급반 수학 선생 물리 선생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선생 없으니까 조선대학으로 가갖고 조선대학 교수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정식 졸업장 없다고 제자분들한테 공격 받을 게 또 카나다 공부하셔갖고 교수가 되셨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과정들 문제들을 정리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차원을 넘어서 다시 말해 디멘전 차원을 넘어서 무적 찾더라 여기 창조적 독립 변수가 붙어 그냥 단순히 가는 것이 단순 반응이 아니라 다른 요소가 붙어갖고 까기위해갖고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냈던 과정들을 만들어냈던 분들이 우리 집안에서 예를 들자면 두 분을 들자면 정의식 씨고 한 분을 들자면 완전 정동식 씨인데 실은 그보다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밑바닥에서부터서 예를 들면 일찍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로서 이제 당신 아버지니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혼자 된 할머니 어머니 모시고 그러면서 이복 형제지만 다 화합해갖고 지산면 우리 이가 뭉치게 하고 지산면 뭉치게 했던 역할을 해갖고 말하자면 지산면 발전의 결정적인 요소를 지산면 단합해가는 결정적인 요소를 앞장서 하셨던 양반이 그 백범 김구 선생 모시고 독립운동하고 하신 양반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팔딱 일어나서 정식 씨 얘기하다가 숙부님 생각을 하고 아버지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고비를 당기면서 사람들을 결속시켜왔던 내용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화담사에서 내가 여러 어른들 만나고 우리 형님 만나고 했던 것들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적 과제를 주신 것이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덕 조카 만나면 야 새로운 차원에 관한 얘기를 나한테 좀 내 꿈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마 어디라 그랬더니 그래서 같이 와서 나 태워준다고 나 자동차 빵꾸가 나고 시간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자동차 빵꾸가 나고 시간이 걸린 날 오늘 이 얘기는 다른 것하고 달리 언제든지 앞에 저항이 부딪혔지만 그러면 해치고 나가서 새로운 차원을 보기 시작하면 그건 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전에 지금 단서를 하다 보니까 문득 시간이 그냥 30분이 가버렸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토인비의 역사 발전 법칙에 보자면 토인비의 역사 연구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에서 나온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모든 인류사는 가만히 바람에 순탄하게 가는 것 갖고는 인류 역사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방해, 시련, 어려움 그놈을 뚫고 이어나갈 때 그것보다 뭐냐면 챌린지, 방해가 챌린지요. 도전이란 말도 있지만 도전과 응전이라고 번역을 하죠.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을 때 그놈을 이겨내는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넘고 나갈 때 발전이 이루어진다. 도전에 대한 응전 능력을 갖출 때 그럼 세상이 어느 정도냐. 도전에 대한 응전 능력을 갖춘 것은 전체의 1% 내지 10%밖에 안 돼요. 그럼 90% 내지 99%는 전부 도전에 관한 응전에서 칩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중국 사회에 있어서 강태공 여상이 문왕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지. 문왕을 만나갖고 천하를 통일하고 허무했다. 강태공이 하신 말씀이 문왕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천하를 통일을 한 사람은 왕 중에 몇이나 있느냐?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은 임금 만나갖고 성공한 얘는 1%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귀여운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도전에 대한 응전에 관한 성공률 그것도 뭐냐면 챌린지 앤드 레스폰스 거기 대응한 도전 방해에 대해서 응전 극복해내는 것을 도전이나 응전이라고 문자로 씁니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적응해내는 것, 이겨내는 것, 응전 능력, 그 아답타빌리티란 말이 적응력이란 말이에요.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했던 얘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로 말하는 1%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 생각을 1% 너무 지나치게 보지만 적어도 쉽게 말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10분의 9는 대부분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던 그 놔두고 성공했던 사람들 바로 보이냐? 그 실패했던 사람들 90% 99% 사람들의 몫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못 이겨내고 고생이 시행했다는 죽었던 사람들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대목을 이 얘기는 토인비가 얘기한 역사 연구에 설명한 중요한 얘기. 모든 인류사는 고난을 극복해 나가고 염원과 소망을 가지고 사명감 갖고 죽지 않는 살기로 버텨왔던 것. 그것에다 다행히 또 행운을 받아가 광풍이 넘기면 예를 들자면 제가 그동안에 집사람이 백일병 걸려서 저도 뒷바라지 못 얻었으니까 걸쳐갖고 실제로는 작년 말하고 금년 봄에 저는 아마 난 못 지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람이 이제 조금씩 갱동갱동 해갖고 살아나갖고는 이제 발매라 트입 잡고 나를 똑같이 살아요. 처음에는 부인하고 답답해 죽겠대.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것이 은총의 복이구나. 신여사 내 말 잘 듣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서른 사람한테 다 얘기만. 그런데 그러고 나면 집사람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또 전화통 걸어갖고 너는 좋겠다이. 네가 남편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났고 그 어쩌든 나는 우리 사망 보고다가 죽겠지야. 그럼 전화통으로 얘기하면 1시간씩 해. 그럼 나 바꿔주라고 내가 전화통 받으면 나한테 오만가지 소리 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 일 안 되는데 예. 야 오늘 우리 형 기다리고 형 서로 하고 있는 형 그리워하는 우리 만날 친구들 오늘 내가 형수로 모실게. 형 뵙고 싶어서 아까 울었다면서? 그래놓고 말 얼른 바꿔 끊어보자. 그 얘기라고 그러다 보니까 느껴진 것이 바로 뭐냐. 우리 2만 정도 화담산 2만 원 정도 우리 만나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잔소리 한 것 같지만 잔소리 들을 수 있는 복을 잔소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들어줄 수 있는 복이 우리 하지만 은총이고 똥이고 그런 뜻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을 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이것을 기초로 해갖고 새로운 발판, 도약, 대화하고 길로 생각해가는 게 중요하다. 떠들다 보니까 마침 또 사랑하는 딸이 와갖고 이렇게 리벨라의 찬소리가 리벨라겠지. 네가 모시고 있는 옆에 있는 분은 내가 제일 존경하는 나 지금 뭐 이분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 나 공부 잘하는가 모르는가 헛소리 하는가 모르고 지금 감독으로 오신 하느님이 보내신 내 감독관이죠. 그런 뜻에서 우리 어떻게 보자면 큰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같은 저 찬소리를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형수가 안 오셨는데 오늘 형수 오신 건 아니다. 오늘 지금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은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맹자 공부는 전부 이념적이고 목표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성에 관한 마음을 열어가는 공부는 중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용을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 형님 저 중용을 보면서 그 생각합니다. 니체가 말씀하셨던 프리드 니체가 말씀하셨던 건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루터보다도 니체는 더 인간적인 본심에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니체가 하셨던 유명한 말씀 맨슐리히 인간적 수저 맨슐리히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인간적 마음씨가 말이에요. 인간적 심성이 우주 구성원이다.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 앞에 무서웠던 로마 교황보다 달리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하신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화합으로 우주 매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프란시스코 교황을 받아들인다면 이 우주는 프란시스코 교황을 통해서 하느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은 맹자 마음도 되고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찌그러다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던 우리 어머니 마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맨슐리히 인간적인 영어로 말하면 휴머니스틱이라는 뜻이에요. 맨슐리히 모두를 다 뚜저 맨슐리히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것이 니체가 얘기한 다른 말은 프리드 니체가 얘기한 프란시스코 성자의 마음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 현대의 지금까지 침략적 권위주의적 전투적인 기독교를 버리고
인간적 기독교로 돌아오는 운동을 앞장서 있던 21세기 만에 있어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이시라. 그런 뜻에서 오늘 찬송을 하다 보니까 결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 잠깐만 그렇게 말씀하신 일체의 유심도가 마음짜리다. 그렇게 생각해놓고 다시 번연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래, 이 얘기는 지금 이 정도 해놓으면 내가 실속부터 다 받아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일했다 저일했다가 혼란들이 뭐다 왔습니다만은 실은 저 근래 들어서 다시 그 중용 처음부터 성부부터 있고 있다 보니까 진도 만나버렸어. 근데 오늘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진도를 가야겠습니다. 오늘 3페이지입니다. 예? 3페이지. 페이지 네, 밑에서 두 번째. 밑에 숙제줄? 네. 예, 아이고 좀 더 나와서 나있는데 너무나게 탁 치네. 그랬어. 거기 써졌어. 그런데 실은 말하면 7월 2일부터 한다고 해놓고 또 찬송에다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변명할까 하고 봤더니 역시 하느님 마음까지 부처님 마음까지 통달해갖고 도통오신 양반이 딱 앞에 또 마스크 고 얼굴 안 나타나고. 자 그러면 3페이지 밑에 둘째 줄 그것은 다시 말하면 중용의 세 구절 중에서 두 번째 구절에 관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부터 우선 이제 좀 이제 찬송이 했으니까 좀 속도 좀 내려갑니다. 양해 주세요. 현재 강도 중용 제2구 현재 여기 이 자리에서 이게 중용의 두 번째 구절인 이 설정기 위도 성품을 지대로 지켜 나가고 거느려 나가는 것을 말하여서 도라고 한다. 도는 뭐냐? 도고 성하고 관련 성은 본래 있었던 것이고 도는 그것을 한 단계 더 넣어서 자기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의지를 넣어가지고 그 응용해 나가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솔이 붙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솔정기도 성을 솔하여서 목적으로 놓고 대상으로 놓고 그 다음에는 방해하고 연결시켜서 활용해 나가는 것을 솔이라고 붙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본체고 솔은 본체를 응용해서 새로운 활용을 해 나가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리 혹은 도통, 도행 이 뜻을 붙일 수가 있어서 여기서 솔정기 성에다가 설이 붙으면 이것은 활용한다는 뜻으로 적어주죠. 용이라고 뜻을 써줍니다. 그래서 성을 가이, 강, 이, 천성, 인성이라고 한다. 성을 가히 불러서 말하자면 강을 풀어서 말하자면 천성 하늘이 내주셨던 성품이고 그놈을 받아갖고 지가 쓰고 있는 사람의 성품이고 라고 가히 풀어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럼 성을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도는 역, 가히, 강, 치, 인도, 천도, 인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도는 아까 말한 천성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켜나가고 써나가느냐 그러면 가히 성을 천성 인성이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놈을 활용해가는 도는 뭐냐? 도는 또 가히 말해서 천도, 인도, 하늘이 낸 도리 사람이 지켜나가야 할 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솔이라는 것이 뭐냐? 솔은 이 준순이 그것을 마땅히 가야 할 바의 이치를 길을 따라서 간다는 뜻이다. 준순이라고 스스로 등록할 수가 있겠다. 그럼 준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적 천성 이 발출적이다. 준순이라고 하는 것은 너한테 들어있는 천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끄집어 내갖고 발출 써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요. 천성이 붙이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천성이 발출하게 하는 것, 나타나서 실현되게 하는 것. 사실 그 뭐냐? 나는 그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깨달을 각자 얻을 특자 천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지가 맛보고 쓰고 써서 의미를 자기서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각득이라고 천성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 의미를 자기가 살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각득이란 말 내가 써놨어도 발출 거기다 깨칠 각자 얻을 특자 써놓고 보니까 각득이란 말 써놓은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지. 근데 그렇게 해서 좋게 받아들이면 되게
그러면 나보다 에이 각도보다 더 좋은 말 있어요. 이 얘기를 거기다 이 얘기 써놓거나 이 얘기 했으면 돼. 저 여자 각도보다 더 좋은 말 있으면 말해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態度아니겠냐. 그러면 각득 춘순이라고 하는 것은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성품을 갖다가 다 활용해놓고 보니까 그것이로구나 그게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변치 곧바로 이것은 뭐냐면 인생대도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해나가야 할 길 인생대도를 우리 말하면 춘순이라고 각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변치 이것이 곧바로 인생이 가야 할 올바른 큰 길이며 엿가히 선시 자연대도 번연 자연이라면은 자연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다른 말은 근본부터 붙인 번연을 갖춘다. 번연을 가야 할 가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자연대도는 뭐냐? 본래 안에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걸 풀어 설명한 말이 뭐냐면 기에 사식하고 가르면 사음하고 그 다음에 한하면 사이하고 권하면 사수하니 도시 솔성이다.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밥 먹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내 몸이 하늘로부터 받아들인 가장 본질적인 요소 아니겠냐. 배고프면 밥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목마르면 물 먹어야겠다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추우면 옷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피곤하면 잠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원래 가야 할 본연의 모습을 말하면 이것은 즉 도시도 이와 같은 원래 그럴 때 당연히 가게 되어져 가는 그 자연이 꼭 흘러가는 길이라고 할까 반 길을 말하는 우리는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위배인성 그러면 배가 고파도 끝끝내 밥 안 먹어보고 목이 뭐라도 참아보고 이런 것들은 위배인성 나한테 배고플 때 밥 먹어야 해야 애기가 배가 고파 죽었을 때 엄마보다 제출하고 앵앵 우는 거 그것은 당연히 가져야 할 사람의 성품인데 그놈을 위반해갖고 시끄럽다 제출지 마라 그럼 못 주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말하자면 위배인성 인성에 반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오기 부려갖고 안 먹는 것도 인생에 반하고 놈도 못하게 하는 것도 인생에 반하는 것이다.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말하자면 본래의 성품에 반대되는 짓거리를 못하게 방해해버리는 것을 말하자면 비도 이것은 자연히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위나라 진나라 때에 있어서 위진에서 청담에서 청담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본래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말하는 것이 청담이죠. 위나라 진나라의 선비들이 속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물어서 얘기했던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강탄백이라고 한다. 탄백이라고 한다. 탄백이란 말은 거침이 없이 본연의 담담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뜻으로 보죠. 이와 같이 위나라 진나라 선비들은 속에 있는 얘기를 그들이 얘기하면 나도 그래 아니 나는 안 그래 그렇게 하고 대화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말하면 탄백이라고 보죠. 그런데 이것은 탄백이란다거나 이것은 강설직설 바로 사실대로 꾸밈없이 얘기한 것이 직설이다. 그러면 파니적 내심 그대의 파는 손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대의 마음을 속에 있는 마음을 붙잡으면 잡아낸다는 뜻도 되겠죠.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쪽 편심 이것이 바로 단백직설지 표현출례 그대의 느낌을 단백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덮어놓은 그 감축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여기 직설지 따질 줄 아는 뭐뭐 저거가 똑같은 정 담백하게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 출례하는 것 이것은 저지 변우 도가이다. 이런 생각은 대체적으로 말하면 도가 쪽에서는 두루 변자로 봅니다. 편을 도가 쪽에서는 모두가 다 한쪽에 도가 쪽에서는 모두가 이를 표현해서 이것은 도가적인 뜻이라고 말을 한다. 도가 쪽에서는 배고프면 항상 또 솔직히 얘기해보니까 도가 있다. 그런데 반대로 유가 쪽에서는 준순
육아한테는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준순 생각해보고 딱 마음 가다듬어 보고 해야 배고프다고 바로 말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준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딱 생각해 봐갖고 꼭 그래가지고만 따라라. 제가 그 의역을 해보자면 그렇게 말합니다. 육아 쪽에서는 잘 생각해보고 꼭 그래가지고 꼭 밥 먹어야 가지고 뭐라 그렇게 뜻으로 준수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준자는 그러니까 예, 원칙을 규범을 따라간다는 준이거든요. 그러면 공부 누가 좀 뭐냐 그러면 공부가 요 재밀사 어떤 점에 얼마만큼은 육아 쪽은 도가 쪽보다는 공부가 또 한 번 더 생각해봐갖고 사실을 생각해갖고 배우는 것이 아니냐 생각입니다. 그러면 단 육아와 도가가 따지고 보면 육아와 도리가 아닙니다. 육아와 도가의 양가가 실은 따지고 보면 다 천리수행하자고 하는 입장인데 육아 입장에서는 철저히 좀 생각해보고 천리 따라야 하고 도가 생각해서는 솔직하게 얘기, 그치 말고 솔직히 해야 한다. 그것을 보자면 육아와 도가 두 집안은 한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육아나 도가나 하늘 뜻받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어. 단지 어느 쪽에서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가는 본연 모습대로 그냥 주먹 갖다 부숴보고 육아는 그래도 얌전 점잖은 공자님 체면 생각해서 행동해야 하냐. 그래서 조심한 입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육아와 도가는 두 집안 다 바로 말하면 모든 이체 하나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는데 하나의 이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과 하늘을 연결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보자는 점에 있어서 도가나 육아나 통천인 하늘하고 사람과 연결시키는 개념으로서 도리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지 않냐? 정말 먼저 한번 붙이기가 어렵게 던져서 설명해봅시다. 그러니까 혹 예를 들어서 가사 예를 들어보자. 일개 종전인 종은 종자니까 씨 뿌린다는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가령 한 사람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다가 하지만 종자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가 한다면 이것은 비일개 독서인 밭 깔고 거기다 씨 뿌리고 있는 사람하고 책 보고 안 치려고 있는 사람하고를 비교해보자. 그 책 보고 공부하고 있는 독서인에 비해서 볼 때면 능근우 도가 언적 설정 아까 말한 씨 뿌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배고픈 몽사람 같은 것들은 바로 말하면 현실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말하는 독서인에 비해서 보자면 농사짓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능이 무엇에 가깝냐 도가 쪽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도가 쪽의 설정 성품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개 독서인 책 읽고 꼭 6권 쓰고 저렇게 팔짱 찍고 다니는 양반 입장에서는 독서인의 입장에서는 즉 수요 동득 육아언적 설정 이 사람은 오히려 수요 동득 육아적 그 설정에 따라서 동득 이한단 말이에요. 육아적 설정의 성품을 수행하는 데 따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농사짓고 한 대로 배고픈 밥 먹고 한 것은 솔직한 것은 도가고 그래도 채통을 지키면서 행동을 조심해가는 것은 육아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육아 도가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유황선 다르지만 하늘과 사람은 근본자들을 갖고 성품을 연결시키려고 본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 말로 설명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대목은 제가 제대로 했다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만 유황선만 설명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면 소위 그러므로 육아는 강수신 그래서 육아 쪽에서는 오히려 뭐냐 꼭 강수신 내 행동을 내 마음 도리와 연결시켜서 수신 내 자신을 인격 수양하고 연결시켜서 행동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 도가 쪽에서는 뭐냐면 제차즉 부다강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배고픈 밥 먹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수행이냐 인격이냐 그렇게 해갖고 요 도가 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즉 부다강
너무 씨앗되는 소리를 많이 할 필요 없어. 배고픈 밥 먹는 것이 그 인간 도리 너무 따지 마라. 그런 뜻 같아서 육아 쪽에서는 수신, 인격 수양하고 항상 연결시켜서 행동을 생각하고 도가 쪽에서는 그저 평범한 마음 가지면 된 것이 그런 것이 너무 따질 게 없다. 그런 뜻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면 이 화는 바꾸어 말하자면 화는지 하면 도가는 중계강 자연하고 달리 바꾸어 말하자면 도가 쪽에서는 도를 뭘로 생각하냐 본래의 모습 자자를 근본 모자는 없다. 본연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다가 중계강 더욱 비중을 두고 본연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을 더 무게를 두고 강조하는 것이고 육아 쪽에서는 육아 즉 갱 오히려 더 중제 강 인문 사람의 인간적 도리 인문은 무엇이냐 이런 원래 사람 모습인데 거기다가 문자를 붙여놓으면 사람의 모습은 배우고 익히고 수양해갖고 갖고 가는 것을 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인문주의 어때? 인문 그래갖고 여자 남자 그림 그리고 그런 것보다 인문을 생각하지만 그 무엇이냐 그럼 본연의 자연의 모습은 거기다가 사람 도리와 윤리관과 연결시켜서 문화적 현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 개념은 이 문자가 붙음으로 해서 더 했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동기화시키자, 표준화시키자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에 인문은 인간의 행동을 표준화시키자, 규범화시키자는 데가 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자면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는 본연의 모습 쪽에다가 자연을 본연 쪽에 본인의 모습 태어난 대로 자연 모습에다가 더 중점을 두고 거기에 비해서 육아 쪽은 오히려 사람의 도리와 교양과 학식을 통해서 수양의 요소가 가미된 것을 가지고 규범의 요소가 가미된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설정기도는 도리를 성품을 잘 다스려 가는 것을 도리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역시 천인하위 결국은 사람을 다스린다는 그냥 양쪽 다 사람 자체는 사람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 데다가 하늘과 사람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늘 구성 부분이요. 그러면 하늘도 사람을 본질적 요소로 있어. 그렇게 보자면 하늘과 사람은 다 연결돼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자면 두 개 다 얼른 거기에 한쪽 강조를 하는 것 같지만 큰 차원에 있어서는 다 근본 문제를 연결시켜서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3구절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까지에 있어서는 제2구까지를 설명했는데 이제 제3구 강의를 보자. 다시 제3구 세 번째 구절을 보자면 수도지 위교 지금까지 성과 도만 놔뒀던 것이 아니라 성과 도를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을 더 크기를 어떻게 좋게 짝 지어갖고 이쁘고 따듬고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라고 하는 것은 닦을 숫자라고 하는 것은 따르문다는 뜻도 되고 더러운 것을 씻혀낸다는 뜻도 있지만은 다른 뜻으로 보자면 다 이렇게 붙여서 꾸민다는 뜻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화장은 수요. 왜냐하면 깨끗한 피부 녹역시가 고분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길이 붙이지 않아요. 연지도 건지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수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를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쁜 것은 닦아내고 더 곱게 하기 위해서 칠해내고 그것이 버틴 것과 뺀 것이 합쳐진 것이 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다시 들어가서 보자. 그러면 인도는 사람이 가야 할 도리는 인도는 아까 얘기하면 두 번째의 도가 들으니까 사람이 가야 할 도리는 수, 호갈, 천지급사의 인분 사람의 도리 속엔 무엇이 있냐 그는 당연히 숫자는 당연하고 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사람의 도리 속에 하늘과 땅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 땅 위에 살고 있는 사회 인류 세상 서로 사회를 해요. 서로 모아갖고 같이 살고 있는 인류들 하나의 분 무리로 봐서 그 속에서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같이 모아서 살고 있는 사람의 무리들까지를 포함해서 인간 도리 속에다 넣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러므로 수 단순을 필요로 한다. 요 수를 요라고 했다. 요 수시 수군 이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수시 때에 따라서 수군 무리에 따라서 이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다시 말하면 시기적 상황과 그다음에 공간 무리에 따라서 수는 적당히 맞춰 나가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5이 샀는데 한 놈만 다 잡고 한쪽 부서 문다고 한 것은 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때와 이 무리에 따라서 수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을 수라고 할 수가 있다. 주공 소강적도 그러므로 주공 옛날 문왕 무왕의 동생이냐 무왕 동생 주공 문왕 무왕 때 있었던 주공은 문왕 무왕의 뜻을 실천해 나가려고 했던 이 지식인 무공 주공은 소강적 인간 도리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공이 설명하셨던 인간의 도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좋냐 어떻게 하면 더 좋겠냐 주공이 생각했던 도리가 다음에 공자 때는 또 공자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냐 생각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공자가 생각했던 수와 주공이 생각했던 수가 다르냐 같냐 크게 보자면 다 연결되어 있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공이 도리를 이렇게 꾸며가려고 했는데 공자는 그놈에다가 출례수 더 보태갖고 설명을 했다. 수는 그러니까 보태고 빼고 해갖고 꾸민 거죠. 그래서 공자님이 주공의 도리를 넣고 빼고 보태고 꾸미고 해갖고 만들어갖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공 다음에 공자 다음에 그 밑에 따라온 사람들도 뒷이어서 수 부단 유인 계수 우리도 해봐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공자 새끼들이 혹은 요새 말해 꼬맹이들이 아버지가 산지 갖고 놈 있으면 그놈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지가 그 식으로 거기다 아버지 귀가 너무 째깍했는데 아버지 안경 씌워야겠네 그래갖고 하다 보면 시험도 그려야겠네 그러면 붙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 그림에다가 아버지에다 시험 그리는 것이 쓰냐? 자식들은 거기다 시험 그리고 싶은 것이지 마음이지 그런 것을 말해서 수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므로 공자님이 주공에다가 도에다가 보탰던 것을 갖고 그 밑에 뒤따라온 사람들은 이하에서 똑같이 이어서 수 부단 유인 길에 그 뒤따라온 놈들은 공자님한테 배웠던 것이 제일 좋은 것을 다 거기다 뒤에 붙이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좋아했던 것을 붙여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것이 그래서 길에 수라고 한 것이 자꾸 길에 확장되어져서 붙어갖고 일어나게 되었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관우 시험이 길다 보니까 세자가 열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걸 붙여줄게. 예, 그런 것들 설명해서 바로 여기서 뭐냐 중요한 말은 뭐냐 수도지 교라고 붙여진 것은 그 후로 점점 아까 성과 도에서부터 붙여갖고 커나가는 것이다. 변형되고 발전되고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불확정적 가변적인 것이 팽창해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발전이라고 하는 현상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그럴 때 중용의 제3부는 뭐냐 변화, 발전, 확정, 확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자면 현대는 무엇이냐? 저는 한말로 말하자면 현대는 무엇이냐? 과거 전근대하고 근대하고 현대하고 차이는 무엇이냐?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불확정적 가변적인 것이 다른 말하자면 디멘전 차원이 1차, 2차, 3차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다음 뭐예요? 현대에서는 차원이 엄청나게 팽창해 간다 그 말입니다. 감히 함으로 말 죄송합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디멘전이 차원이 다차원적 차원으로 변화하는 부분은 조선족 유학에선 차원의 변화를 포용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전근대와 근대와 현대의 차이 뭐냐? 전근대에서 근대로 오는 것은 차원이 제일 팽창한다. 근데 근대로부터 현대로 오는 과정 속은 차원이 멀티지면은 다차원적 차원으로 팽창해 버립니다. 그 대목을 포용하지 못하고 옛날 기준만 갖고 설명하셨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 고박이가 안 되어버린단 말이야. 고박이가 붙어야 어느 날 현대인을 이해해 간다. 그러면서 그냥 그럼 그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요 대목에서 지금 엄청난 복잡한 문제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현대는 무엇이냐. 차원이 디멘전이 차원이 고박이 차원에서부터 4성, 3성, 4성 장소로 승차원으로 바꿔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날 지금 유학이 민본에서 민주유학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유학으로 발전해 가려면 결정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는 뭐냐. 입체 수학, 4차원적 수학을 받지 않고 그저 보태기 수학만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천년이 못 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하다못해 제가 머리에 들고 있는 뭐냐. 이래목을 미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 생각 발상을 차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왠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공부 부러운 사람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충돌이라 한다거나 도전이라 한다거나 저항을 받게 된다. 그런 대목에서 우리는 그런 대목을 얻어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보자면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더 이어서 수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부단 유인 더 끝도 없이 사람들이 길에서 뒤 이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뒤에서 이어서 꾸미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 성탄절에 꾸미고 하다 보니까 그 끝도 없이 그냥 성탄절에 별을 그냥 하늘 붙이고 붙이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면 우리는 중요한 문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차원을 넘어서 변화해가는 팽창의 과정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 마지막 하나 버리시면 돼. 다차원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불확정적, 가변적, 발전적 원리라고 설명한다. 간단히 말해 그게 뭐냐면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 때는 불확정성 딱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변화가 차원이 바꿔져버려. 그러니까 현재 우주는 지금 옛날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조된 우주 아니에요.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는 것은 창조선이 이미 창조해봤으니까 앞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기서 말하면 제3부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으로 차원이 팽창해 간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린 것으로 이 얘기를 하고 여기서 제3부는 차원이 바꿔진다. 그것만 가지고 좀 쉬십시다.